안녕하세요. 지분경매 파생상품 조홍수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 소송 협상과 관련된 이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지분경매의 파생상품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먼저 공부하기 전에 지분경매 소송 협상과 관련된 프로젝트 실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매주 수요일 날 돌아오는 7월 23일 다음 주 수요일 날에도 공부합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010-5115-24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지금 627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주택 경매는 완전히 입주 조건이 생기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경매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거주 의무가 생기고 또 대출 규제도 있지만은 우리 토지를 통해서, 또 특히 지분의 토지를 통해 가지고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입 조건도 없는, 그리고 또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가성비가 높은 지분, 이 토지 투자와 관련된 아주 깊은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실전반 제자들이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공부하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살펴보면, 이러한 그 지분 경매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지분 경매를 특수 경매로 하는데, 그 안에서도 또 더 특수한 이러한 물건들을 검색해서 또 해결하는 노하우, 소송과 협상을 갖고 나홀로 소송을 통해서 또 수익을 창출해내는 이러한 기술들, 온라인 과정도 있고 오프라인 과정도 있는데요. 각각 6개월, 교육비가 400만 원입니다.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낙찰받고 묶인 지분경매도 해결해 드릴 수 있고요. 지분경매를 책으로만 공부했는데 한 번 더 낙찰받지 못한 분들, 이런 입찰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3개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공부하신 분들, 그 이후에 어떤 또 더 깊은 공부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010-5115-24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더욱 깊은 공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실전반 우리 강의 보시면은요, 이번 주에도 이와 같이 667강 강의했습니다. 준비 서면을 어떻게 하면 요점만 정리해서 판사님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 준비 서면을 잘 쓰는 방법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실전반 제자가 만든 준비 서면을 갖고 같이 살펴보는 이러한 실전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지금 667강까지 가고 다음 주에 668강, 669강, 한 주에 2강씩 있으니까요. 1교시, 2교시. 이렇게 이 깊은 공부를 1강부터 667강까지 다 공부해 볼 수 있는 온라인 과정, 또 수강 신청하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지분경매 파생상품과 관련된 내용을 갖고 이 밴드는 실전반 온라인 제자들만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제한된 밴드니까요. 여기서 또 공부하시면 더 깊은 이러한 공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627 대책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금주에는 성명 준비 명령과 관련해 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있을 때 어떤 성명 준비 명령을 받고, 이 성명 준비 명령의 제출 기한이 6월 9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증거 신청이라든가 성명 준비 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바로 각하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민사소송법 제149조 2항에 의해서 이와 같이 판사님으로부터 우리 원고인 실전반 제자가 매매법인입니다. 그래서 실전반 제자가 이와 같이 또 판사님으로부터 성명 준비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14명이 있는 아주 굉장히 많은
타 공유자가 있는 물건인데요. 이런 물건들도 전부 소송과 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엑시트하고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살펴보는 겁니다.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 증거를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이 2025년 6월 9일이고요. 우리 제자가 이 성명 준비 명령에 대해서 답변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끝났고요. 공유물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된 염려가 있을 때 경매 분할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이 경매 분할, 그러니까 대금 분할로 할 수 있다라고 판사님이 일단은 먼저 전제를 딱 깔고 성명 준비 명령을 한 겁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추가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에게 이와 같이 입증을 지금 판사님이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것들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글을 써서 근거 없는 그냥 이것은 현물 분할이 안 되고 서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대금 분할을 해야 됩니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쓰면요, 현물 분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증거,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준비 서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필요한 증거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요. 이 필요 증거 서류를 통해서 대금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실전본에서 깊은 공부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그 필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들은요, 그냥 인터넷이나 유튜브 통해서 간단하게 공부하시는 이러한 기초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고요. 대금 분할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경우에 곤란한 지경에 봉착하게 됩니다. 더 깊은 공부를 통해 가지고 대금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항공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님이 이렇게 제출해 달라는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항공사진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준비서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피고 14명이 있는 이러한 원고가 제출하는 준비 서면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 140조를 통해 가지고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다는 이런 내용을 민사집행법에 있는 내용을 판사님한테 먼저 얘기했습니다.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이란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 경매되는 경우 다른 사람 우선하여 그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왜 타 공유자들, 피고들은 이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통해 가지고 지분을 취득하지 않았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공유자가 공유물 전체를 이용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공유자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공유자와 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유 지분의 매각에 있어 새로운 사람의 공유자가 되는 것보다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공유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2005마 1078 이런 그 대법원 판결을 올려놨습니다. 이 등기부등본 기재된 모든 공유자들에게 2023년 8월 3일자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신청하라는 통지서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들에게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기회를 주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원고가 법원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경매로 낙찰받은 것을 파렴치 한 업자의 행태라고 매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타 공유자가 답변서에
우리 원고 실전반 제자를 좀 비난하는 이러한 그 파렴치한 업자다. 경매를 통해서 매수한 파렴치한 업자라고 얘기했더니 화난 마음에 이러한 그 반박 서류를 넣습니다. 보통 이렇게 넣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준비 서면에 언급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시간 관계상 시간을 당기는, 그러니까 변론 기일에서 이렇게 다툼을, 쓸데없는 거에 다툼할 필요 없이요. 그냥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반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다공유자의 이 답변서를 잘 파악하셔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지분을 매수해 줄 것인가. 타공유자, 나는 타공유자의 이러한 토지를 매수할 이러한 그 의향이 없다. 또 만약에 이게 이렇게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불발이 됐을 때 대금 분할로 해달라. 이것이 우리 원고의 프로세스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 외에 얘기를 쓰게 된다 그러면은 변론기일이 길어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분할 청구 부당성에 대한 반박, 이런 5년 공유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도 어떻게 보면 일일이 쓸 필요는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유분할 소송은 이를 분할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분할하고 싶은 사람은 나무자 공유자들에게 이 공유물 청구 소송을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판사님한테 제출할 때 이런 기본적인 사항보다는 오히려 이게 현물 분할에서 대금 분할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요건들을 판사님한테 증거 서류,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래서 판사님이 성명 준비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그 성명 준비 명령을 잘 읽어보고 증거 서류를 통해서 그 준비 서면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현물 분할이 대금 분할로 판결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을 써야지, 이런 재산권 행사의 자유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렇게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그 업자다 뭐 이런 그 단어를 썼느냐, 좀 화난 이런 얘기들을 썼는데요.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불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이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헌법재판소 이런 그 전원 재판 결정과 관련한 이러한 내용들을 적어놨는데요. 이것 또한 불필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은 불필요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변론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이러한 그 내용들은 어떻게 작성해서 빨리 종결을 하고 선고를 받는데, 그 선고 또한 대금 분할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쓰는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깊은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글을 베끼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네이버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판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쓰면 오히려 변론이 길어지고 상대와 엉뚱한 다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대금 분할을 받기 위한 이런 요건들을 정확히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만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자의 재산권 행사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내용을 써주는 거는요. 지금 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조금은 좀 불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판사님도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굳이 헌법재판소 내용까지 이렇게 써서 하는 것은 불필요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부를 맴돌면서 시간만 끄는 이런 경우니까요.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은 아주 불필요한 이러한 그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대금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대금 분할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증거 서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 서류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들 그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기본적인 교과서라든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각 물건마다 이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이 기술이 공유물 분할 소송의 가장 큰 핵심이다. 가장 큰 노하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 헌법 재판소 결정과 같이 원고의 공유물 분할 청구는 재산 행사를 할 수 있고 권리남용도 아니고 피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은 거의 시간을 오래 변론 기일이 오래 잡힐 수밖에 없고 타 공유자 피고들과 이러한 불필요한 부분에서 다툼이 있어 가지고요. 판사님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요. 상대가 반박하거나 하면 또 다음 변론에 와서 계속 그 부분을 다투게 합니다. 물론 본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시간만 끌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대금 분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요건들을 얘기해야 됩니다. 원고의 일단 협의 노력, 민법 제269조 1항에 의하면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고 했을 때 원고의 또 1차 내용 증명을 받고 연락 온 이런 그 지분 해소를 위해서 협의를 요청했는데 협의 의사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2차 내용 증명을 보내기 전 다시 논의하고 문의했는데 의논한 것 없다고 했다. 2차 내용 증명을 받고 온 이런 그 피고일과 세 번의 통화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공유분할 청구소에 이르렀는데 피고들의 답변서를 받고 다시 협의 의사를 묻기 위하여 통화했는데 여전히 답변은 협의 거절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는 피고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지분 해소를 논의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는데 피고들이 거절로 이 부분들은 다 당연히 써야죠.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쓰는데 아까 보시는 것 같이 헌법재판소 내용이라든가 그냥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라든가 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런 기본적인 법적인 부분은 거기에 필요가 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협의 금액을 제시하거나 실거래가에 대해서 이런 기초사항을 쓰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원고가 협의 금액을 제시해서 나는 협의를 한다면 이 금액에 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 금액도 간단하게 써야죠. 원고는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 지분 매수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제곱미터를 쓰게 되면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쓰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제곱미터 관련해 가지고 다음 주에 원고의 협의 제시 금액, 실거래가 관련된 이러한 그 기초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실거래가 조사 뭐 이런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